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업무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정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보건연구부장 황순나, 환경연구부장 김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상옥 위원장님, 장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숙남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대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집행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쾌적한 환경, 건강한 시민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2개부 1개소에서 16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조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품질 보증 체계 운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시험검사 품질 보증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검사 결과의 향상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검사 능력 제고를 위해서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분야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9쪽 연구 역량 및 연구 기반 강화입니다. 매년 분야별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학회에 발표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10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신속 진단 및 확인 검사입니다. 코로나19 병원체의 신속 진단을 위하여 상시 진단검사팀을 편성하고 24시간 비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코로나19 진단검사 93,475건, 변이바이러스 검사 822건을 완료하였고 홍역,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 확인 검사 1,2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 병원체 확인과 장티부스 등 수인성 질환 확인을 위한 병원체 확인 검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일본 내염 댕기열과 같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확인 검사, 인수공통 감염병 확인 검사도 수행하였습니다. 11조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사전 예방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수인성 식품 매개 병원체 감시 사업,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사업, 엔테로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사업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감염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민 밀착형 감염 예방 모니터링 사업으로서 119 구급차 및 감염관리실 세균 오염도 조사, 감염병 매개 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조사, 감염병 매개 모기 밀도 조사, 병원성 비브리오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조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기준 및 규격 검사와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원인 병원체 확인 및 식중독균 감시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과 환경 가건물 검사, 식품 및 원재료에 대한 식중독균 추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대형 건물 및 숙박시설에서의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간편식 및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13조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 사업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검사, 특정일 다소비 식품, 명절 및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자가품질 위탁 검사 등의 사업으로 연중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식품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및 건강기능식품 지표 성분 검사 사업으로 곰팡이 독소 오염도 조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화학제품 안전성 검사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 주방용 세척제, 일회용 컵 등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구강 청결제, 마스크와 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조 위해 농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강화는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매 전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수산물 유해 물질 검사는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과 동물용 의약품 오염 검사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다소비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학교 급식 납품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유통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확인 검사 사업은 유통식품에 대한 GMO 유전자 확인 검사와 학교 급식 납품 식자재에 대한 유전자 변형 확인 검사로 식품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5조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입니다.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질 측정망 및 공공수역 수질 오염도 검사,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검사,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종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울산의 대기질 현황 파악과 예측을 위한 대기 측정망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제와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특정 대행업체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미세먼지 성분 특성 분석 및 악취 검사 강화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울산형 미세먼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운영 사업은 관내 대기 유해 물질 혈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악취 민원이나 환경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유해 오염 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민원 해소 및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 및 사업장 악취 검사는 악취 다발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악취 실태 조사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 검사로 오염원을 파악하고 악취 유발 물질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배출시설 수질관리 강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폐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하여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폐수 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 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 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 하폐수 처리 시설 유입 방류수의 생태 독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먹는 물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물 이용 시설의 수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하수, 정수, 정수기 등 수질 검사, 유통 먹는 샘물 수거 검사, 소규모 수도 시설 먹는 물 공동 시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지하수 수질 측정망 수질 검사, 수영장 욕수 목욕장 용수 물놀이용 수경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쾌적한 실내 공간과 정원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원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용도 지역별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교통소음 관리지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는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야외 놀이터,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가축 질병 건절입니다. 재난성 가축 질병 상시 예찰 사업은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 질병을 차단하고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10월부터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비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 검진 사업은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브루셀라 결핵병,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 검사와 역학 농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검사 사업으로는 가축 질병 원인체 검사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축산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인 미상 질병 진단, 가축 질병 모니터링, 농가 맞춤형 방역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체 모니터링 검사입니다.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야생 멧돼지 감염 지역 남하에 따라 우리시 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농장 돼지 및 도축장 돼지 항체 검사, 양돈 관련 시설 환경 검사, 농장 사육 돼지와 포획 야생 멧돼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식육 생산, 공급,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도축장 위생검사, 식육 중 위생지표 미생물 검사, 유해 잔류물질 검사, 하절기 병원성 미생물 탐색조사, 유통 축산물 수거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장 생산 식용란 미생물 검사, 잔류물질 검사, 산란 독의 출하 전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농장 생산 사료의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 검사, 축산 항생제, 내성균 실태 조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한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또 행정 업무에 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검사 우리 소장님. 예, 보건부장 황선홍입니다. 예. 예.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자료 14페이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산물들이 국내에 유입 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4월 일본이 2023년부터 30년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여 우리의 먹거리에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구원은 농산물 등 식품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는 울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식품 방사능 검사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연구원에서 식품 방사능 검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부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아마 30년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사능 검사를 농산물, 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485건을 검사를 했고 2021년도에는 현재 454건을 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방사능 물질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제 저희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양식장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식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관련 부서 시 항만수산과인데 이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강화를 할 계획이고 또 교육부나 그다음에 시 구분 위생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 저희 수산물 유통되는 수산물하고 유통식품 그리고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 물량을 확대해 가지고 검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유입되는 그런 수산물, 예. 특별히 네. 관리 감독에 또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 주시야만이 또 거기에서 또 학교 급식소로 또 이래 또 많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네. 좀 이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철저히 검사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와 또 오존이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경보 발생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부장 김대영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는 1회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는 7일에 7회 정도 발령이 증가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7일 17회에서 12일 20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증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대기 질이 악화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작년 기준이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대기 질이 많이 좋았습니다. 특이하게.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일어나는 부분들은 그 전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뭐 19년이나 20년 그 이전에 그 대기질하고는 크게 높아진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그걸 거의 보면은 우리 울산 지역에 미세먼지 수치 측정량에서 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저감되었다 하는 수치상으로 그래 느꼈습니다. 느껴왔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울산 지역에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의 그 대기질하고 성분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또 유해성, 특히 유해성 그 물질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그 검사에 측정에 소홀히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또 알 권리 또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또 안전 대비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네, 부장님 명심하고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사입니다. 예. 예, 안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세 플라스틱 관련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치 내용에 보면 완결로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조치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의 최신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분석 영향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 공정 시험 기준이 제정되면 분석 장비 및 분석 방법을 신속히 검토하여 미세 플라스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먹는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함. 이게 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이게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가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이게 환경공정시험 기준이 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되면은 뭘 하겠다. 이거는 좀 제가 너무 안해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소비자 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2019년도에 세계 자연기금이라는 데서 플라스틱 인체 섭취 연구 평가 결과에 보면 매주 평균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 2천여 개를 삼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게로 환산하면 5g 정도래요. 5g이면 볼펜 한 자루나 신용카드 한 장, 이게 한 달이면 치수 1개 무게고 1년이면 250g이 넘는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이게 부직포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었고, 예.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일회용 부직포를 쓰다 보면 발진이나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또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이게 보면 그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시책을 요구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완결했다라고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미세 플라스틱 그 영향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미세 플라스틱 그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먹는 물, 뭐 하수, 폐수, 하천수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먹는 물 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는 이제 그 객관적인 메서드가 현재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한 거는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그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이용해서 했는 결과를 이제 낸 것인데 그것이 공인된 것이냐 아니냐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그 뭐 대학교나 이런 데처럼 연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연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분석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요구하고 이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가 장비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장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당초 예산에 올리지만은 계속해서 이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 부장님 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네. 핀트가 안 맞는데 네. 지금 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적절한 대책이나 시책을 요구했을 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와 조사에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네.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지금 우리 지역 내 현황이나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도 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원인 분석이 되고 상황을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고 어떤 조사를 하고 이게 만약에 분석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여기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굉장히 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검색을 해보면 검색 그 순위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울산 광역시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이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게 다양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 검사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나 아니면 그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국이나 시민건강국 쪽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본연의 업무는 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부서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 권장을 하나 권고를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시책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동의하시는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울산도 보면 이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마시는 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공기, 네, 중, 그렇습니다. 토양 다 있는데 네. 예.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하천과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요즘 가정에서 세탁하고 배수하는 세탁수 쪽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걸로 어떤 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아직 검사나 조사 방법은 없지만 뭐 세계 또 권 있는 기관들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당 기관에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사전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좀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같이 권고를 한다든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지금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조례를 지자체에서 준비를 할 때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기관으로서 참여를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 작년에 이제 또 지적을 해주실 때 수질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환경부에서 답변을 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뭐 먹는 그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뭐 대기 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그 연구원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바다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인 그런 그 검사법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기존에 이제 각 다양한 연구 기관이라든지 해외 기관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 현황 파악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현황 파악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뭐 또 장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려면 실제로 뭐 하천수를 또 온다. 그럼 그 하천수에 도대체 그러면 뭐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연구원에서 확보가 많이 된 곳에서는 환경부에 한 대, 또 이런 식품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보건부에 한 대, 이렇게 이제 장비를 가지고 그 지역의 현황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광주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또 서울이라든지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금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그런 분석과 조사는 저희가 하지만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환경국이라든지 시민건강국이라든지 관련 그 정책 관련 부서랑 또 구군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현 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힘들었다는 걸 이해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본인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39페이지 보면 수질 검사 항목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 통계 영감을 한번 봤는데 우리 울산의 폐수 발생량이 여기 보시면 우리 울산 폐수 발생량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폐수 발생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데 검사를 계속하고 있죠, 그죠? 수질 검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환경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일 폐수 발생량이 약 38만 톤 정도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특광역시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네. 뭐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서 거의 뭐 4-5배 이상 이렇게 그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폐수 분석을 저희들을 이제 수질 연구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 폐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석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수질 검사과에서 하고 있죠? 예, 수질 연구과. 그 수질 연구과 검사과인지 연구과인지. 예, 예. 그러면 그 과에서는 먹는 폐수만 합니까? 아니면 또 먹는 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수질 연구과에서는 네네. 먹는 물하고 이 폐수, 침출수, 하수, 오하수 이런 다양한 그 수질을 그럼 수질을 물은 것을 다 한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 실험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실험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 장비로 가지고 검사 가능해요, 이게? 그 항목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네네. 이게 이제 먹는 물과 이제 폐수의 경우에는 이 농도 차이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먹는 물은 좁쌀 한 개면 이 폐수 같은 경우는 거의 수박 하나 정도의 크기의 차이가 있거든요. 양에.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장비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장비가 폐수에 이무되어 있는 폐수에 갖고 있는 유해 물질하고 먹는 물의 유해하고는 좀 성분은 좀 틀릴 겁니다. 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장비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연구 업무 담당자는 다르겠지만은 동일 장소에 동일 장비로 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폐수에 예. 들어있는 그 원천적인 그런 게 있을 거고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먹는 물에는 12가지인가 이렇게 검사한 건 몇 가지인가 모르겠는데 그하고는 성분이 다 틀리는데 그걸 다 세척을 새로 하고 해야 될 끼고 그죠? 예.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류가 발생 안 합니까 그러면? 예. 폐수와 먹는 물의 이제 장비로 분석을 할 때 장비라는 것이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단일 항목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먹는 물 속에 있는 그 항목과 그다음에 폐수 속에 있는 그 항목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만 먹는 물은 깨끗한 상태고 저농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분석의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반면에 폐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앞에 그 순서가 그 다양한 어떤 그 물질들이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이 전처리입니다. 그러한 제거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제거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 농도가 높다 보니까 동일 장비에서 아주 낮은 농도와 고농도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농도를 분석하고 났을 때 장비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잔류량이.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물과 폐수를 만약에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 분석자는 한번 폐수 분석하고 나면은 오랜 시간을 한 서너 시간 이상 또는 하루 24시간 이상 그 장비를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한 후에 먹는 물 저농도를 분석해야만 그런 어떤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울산에 이 하루 검사량이 양은 폐수 발생량 엄청난데 검사량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기관에 비교해 가지고 네. 비교할 만한 게 인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대전이나 광주가 우리 행정 공무원들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특광 역시 비교를 한다면 이 폐수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일 기준으로는 비교가 어렵고요. 월 네네.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폐수 분석 항목이 57개입니다. 57개 항목을 분석하는데 이 전화무 분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평균 한 월 14건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 한 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전이나 광주 이런 곳에는 아예 전화무 분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폐수 발생량을 보니까네 엄청나고 그 다른 광역시 다 패는 것보다 많고 그죠? 네. 공단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네 외부에 끊임없이 검사를 의뢰를 많이 받는 걸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저는
기계의 오작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오작동, 사람의 실수가 가장 무섭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매일 하는 손톱 깎는 것도 잘못 집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러는데 자 수질 검사 연구과라 했습니까? 그 네, 과에서는 수질 연구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 몇 명인데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이 9명입니다. 9명? 다른 네. 시도는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하나의 이제 한 과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3개 과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수질에 3개 과로 따라서. 분리되어 있고 네, 3개 예. 과에 23명 정도 되고요. 예, 예. 뭐 광주 같은 경우에도 2개 과에 15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개 과에 12명 정도 이렇게 그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렇게 수질 관련돼 가지고 먹는 물하고 이렇게 산업 폐수물하고 폐수가 이렇게 분리되어 분리되어 있다는 있습니다. 거예요. 분리해가 예, 이렇게 분석이.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예. 그죠? 우리가 검사가 치명적인 우리가 인간의 실수를 다 저는 믿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때에 외부 평가 기관에 우리가 검사를 중지당할 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만약 예. 우리가 만약 실수를 했을 적에 예. 검사에 오류가 발생했다. 네. 그럼 중대한 행정 처분이 됐다.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사고가 우리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다. 그러면 네. 연구기관으로 치명적인 적인데 네. 외부 기관으로서 평가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감사기관도 있을 거고. 네. 만약 그러던 것 팀이 영업정지라든지 뭐 민간업체는 할 수 있는데 네. 보건연구원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 환경 분야는 매년 숙련도 검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정도관리라는 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제가 저희들 자체적인 문제로 이제 밝혀지면은 영업 정지 형태처럼 저희들이 분석 정지가 6개월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떨어지면 우리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시민들 다 입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내부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 없어요. 이런 거로 내 가지고 장비나 인력 보충이라든지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직을 분리하고 업무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 보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직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수년 동안 이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요구했는데도 여러분 논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어떤 조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게 같은 9명이 산업 업무 양도 많고, 그죠? 예. 그다음에 동일 장소에서 먹는 물과 폐수를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같이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분석의 정확도, 그다음에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예. 예? 네.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방금 우리 환경연구부장님 말씀하시듯이 오류를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났다면 이래 6개월 정지의 검사 정지를 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다 입어야 되고 기업이 다 입어야 됩니다. 네. 그죠? 이어서 뭐하면 인근 다른 도시 가든지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죠?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장님과 함께 시장님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네네. 시장님에게 네네.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직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걸 공감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이 부분들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의회는 얼마든지 네. 응원하고 지원하고 저는 업무의 이런 식으로 폐수와 수질 목련물을 한 부서에서 한 동일 장소, 한 실험장, 동일 장비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신뢰도, 외부의 정확도 이런 것에 의혹을 살 위험이 있으니 예. 반드시 요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력을 몇 명만 더 확충하면 지금 기존 인력을 업무 부하량이 많지만은 예. 과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드시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가족, 보건환경 가족이 힘을 써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 행감을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문제로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도록 조직관리 부서를 철저히 좀 설득해서 과분리와 인력 확충을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예, 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준비하시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비해서 연일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 장윤호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손정학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같이 또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폐수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다면은 시민들은 맞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책임에서 좀 강력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 나올 부분이고 단순 수치 검사 대행 기관에서 좀 벗어나자. 예, 그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도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제 중금속 오염도가 해서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호도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저기 진짜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 분명히 이제 중금속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원소 분석을 통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건설 폐기물의 독성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성분 분석을 하면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나가버리니 시민들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울산의 식수원 사연댐이나 해댐의 문제인데 계속적인 반복 사항입니다.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최고 피크 때가 되는데 녹조 문제죠. 녹조에서 이제 녹조 독성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독소에 대해서 어떤 정도 우리가 검사한 결과가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네, 환경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 관련 부분들은 상수도 본부의 수질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지금 상수원 회화댐하고 사연댐만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녹조가 거기만 발생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참 단순 의뢰만 받는 수준에서 좀 벗어나자 하는 게 이제 같은 데이터를 한 곳이면은 상수원 본부에서 하는 데이터를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곳,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 그 데이터의 신빙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해 남조류에 대한 이 이제 독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심각하게 위험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계속 방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그 식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천에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조류에 대한 독소 위험성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유해 남조류가 식수에 미치는 영향에 식수도 있고 그게 예. 이제 우리 하천을 통해서 지금 농가나 이 수산물 쪽에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 먼저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남조류 독소가 포함된 물로 재배된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독소가 축적돼 가지고 그 농산물을 섭취하는 우리 사람에게 위장이나 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발병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 식수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식수원 관리부서 또 뭐 수자원공사 이런 쪽과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천에 대한 그런 녹조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이제 그 해마다 한 건 이상씩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까 민원 관련 뭐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통보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뭐 중금속이 있느냐에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검사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보냈는데 이제 그 실제로 받은 그 기관에서는 그 부분의 해석에서의 이제 여지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잘못했다거나 받은 검사를 다른 검사를 하거나 아니, 그렇지는 잘못했다는 건 않았습니다. 아니고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잘못했다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의뢰받아서 그 결과를 그냥 데이터를 준 것뿐인데 그 부분 자체를 이제 인식이 이제 거기에 인식 자체가 하나의 이제 편파적으로 이제 쏘인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는 계속 뭐 폐수라든지 아니면 오염 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꼭 관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서 식수에 대해서 아무 문제, 뭐 12개 검사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뭐 또 어디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만 하는데 단순 거기에 그치지 말고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이제 지금 곳이 대두가 되는 곳이 있으면은 연구원에 가서 먼저 수질 테스트해서 발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꼭 거기서 의뢰만 해야만 우리가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폐기물 매립이 지금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기름 부분, 그다음 폐하수콘의 기름 부분. 지금 얼마 전에 또 조사를 그 채취를 해왔지 않습니까? 채수를 해왔잖아요. 삼동에서 해서 보건환경원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 삼동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삼동 폐하수콘 영종산업 영종산업 부분들은 폐하수콘에서 나오는 그 기름 하천에 기름이 지금 등 떠서 그거를 조사를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영업을 문 닫은 주유소가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밑에 탱크라든지 이런 게 철거가 안 됨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기름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에서 나오는 그 기름 성분 때문에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오르고 하는 사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네, 그 부분들은 그 관련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러니까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이게 지금 벌써 우리가 3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지금 당장 한 해 지금 손종학 의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당장 한 해 지금 첫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조직이나 우리가 연구원에 지금 어떤 데이터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3년 동안 그대로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계속 머물러 간다는 거예요. 예, 서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태화루 건너편에 보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2회로가 이제 태화동, 다운동의 주거 밀집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많이 이제 먼지가 발생되면 소음, 진동까지 다 발생되는데 주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만 쫙 뿌리고 가버린다. 혹시 그 소음 전광판이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우리도 뭐 미세먼지 전광판, 뭐 진동 전광판 이런 거 붙이는 곳 있는지요, 우리 울산이? 공사 현장에서 LED 전광판을 부착하는 곳이 있는지요?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뭐 공사 현장에 관한 그 업무는 하고 있지 않아서 바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국 그때도 환경국에서도 환경직 공무원은 도대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에 요청해야 되느냐. 근데 저도 그런 거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과에 요청을 해야 되나? 또는 뭐 우리 환경 쪽에 요청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전광판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지요? 환경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음이나 진동, 그 다음에 미세먼지 그 사업장 발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구군 소재지의 그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가 현장 출동이 자주 있습니다. 있고 다만 어떤 그 소음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면 구군에서 저희들에게 그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럼 지금은 협조 요청이 온 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이 굉장히 안일한 거네요, 그죠? 네? 중구청의 행정이 굉장히 안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중구청 그 자체에서도 그 소음 측정이라든가 이런 측정기가 있고 해서 측정을 하고 현장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처분 민원이 들어올 때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측정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소음 측정기는 공사 현장에 조금씩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 이런 거는 울산에서 붙여진 게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역시 우리도 들어온 의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착한 건 없네요, 그죠? 네, 저희들이 그 사업장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아니요, 뭐 우리가 이런 있다는 게 부분들이 아니고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혹시 요청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뭐 공사 부서에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내린 일이 없는 거네요, 그죠? 네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민원인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대로 이게 이제 사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있는 뭐 소음 진동이나 먼지라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의무화시키려면 제가 그냥 그 사업자가 그냥 뭐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공사장에서 설치를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돼 있어야 돼가지고 아마 그 개정안이 현재 제출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민원을 넣으면 공사를 잠깐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우리는 굉장히 피해를 입었는 것 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 왜? 측정이나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법률이 아직 그죠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던데 광명시는 비산먼지 민간감시원을 배치했더라고요.
물론 광명시에서 했는지 뭐 건설회사에서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러면 그 민원을 그 통계를 내어서 조금 대책을 세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미세먼지 그 해당 부서랑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제2명청교도 건설 예정이고 지금 도 시내 곳곳에 계속 재개발이 이제 대형 공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민원이나 시민 불편이 이제 이후로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수일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승남 우리 보건연구부장님, 요즘 뭐 코로나가 근 한 2년 가까이 지루하게 참밀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예방 접종률을 또 높이고 해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인원이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인원이 한 20명이 24시간 잠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운영에 있어서 뭐 불편한 점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한 2년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되었고 지금은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뭐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네. 또 우리 일상생활에 네. 불편함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켜봐오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태부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 뭐 검사도 그렇고 비상근무 태부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건수가 뭐 위도가 되고 일시적으로 좀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다시 재해제가 되고 있고 재봉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뭐 지금 TF팀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진단 검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오는 걸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나 구군에서는 민간 업체에서 지금 진단 검사를 일부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와 관련된 밀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근데 그거는 4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검사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이제 민간 업체에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그 팀을 해서 TF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이제 같은 업무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도 없이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런 번아웃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 문제는 사실은 좀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여기 TF팀 구성해서 지금 20명이 상시 24시간 근무를 계속 하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더 조금 과중한 업무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또 각별히 또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앞으로 시민들에게 또 이래 또 검사 진단 부분은 좀 신속하게 보건소하고 협력을 소통 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예, 한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장윤호 위원장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잠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이제 시민의 그 건강도 지키고 울산의 환경을 지금 보호하려 그러면 관련 정책이 좀 절실히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앞장서서 실태 조사, 현황 조사를 위해서 관련 시국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2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전파 감염병 확인 검사가 추진 실적 계획에 보면 100건 중에 44건에가 44%라고 돼 있어요. 이게 건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추진이 잘 안 된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매개체 질환뿐만 아니라 수인성 타 감염병의 발생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검사를 안 한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발생이 많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의 계약권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수의 계약이 이게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란 것은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럴 때 수의 계약을 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좀 보면 반복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을 이유로 핑계로 그냥 계속 수의 계약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뭐 사유가 있습니까? 네, 보건부장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진단 시약이 한 3가지 정도를 진단 시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시약들이 다 특정 제조사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형태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다른 구매로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수의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근거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25조 그다음에는 뭐 계약 및 입찰 집행 기준 등등 기준이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를 검사를 하면서 시약 외에 다른 소모품도 많이 필요합니다. 뭐 피펫도 필요하고 유리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수의 계약이 강제해서가 문제가 됐고 또 뭐 다른 부서에서도 수의 계약 때문에 종종 그런 질의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 연구원만큼은 그런 그 한계가 있었다는 걸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에는 이제 아마 이게 향후에는 시약 수급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이제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바로 입찰해서 받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시회계과랑도 얘기를 하면서 입찰로 우리는 바꾸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신속하게 공급이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물량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달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입찰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참가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급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이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원하는 시간대에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에 관련해서 여기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 다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사실은 너무 안이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서 산림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목들이 보면 동일한 항목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고 뭐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의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라고 쓰라고 하는 거지. 이걸 계속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맞춰 쓰라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96명인데 현재는 현원은 현재 뭐 휴직 이런 분이 많으셔서 한 9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부서와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젊은 여성분들이 많고 또 환경직 연구사들 연구분들 대부분 여성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임 여성 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다른 실과에는 보면 동구를 이렇게 거쳐오다 보니까 연령이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가임 여성 비율이 좀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보니까 가임 여성 비율이 39.4%입니다. 가임 여성 비율이. 그리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자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육아휴직 대상자도 26%, 대상자 26명, 비율도 한 27.7% 정도로 아주 높아요. 이건 특이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 성과 관련돼가 어느 취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성을 편드는 거 남성을 편드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되면 보건환경원 그 연구원의 업무를 대체 인력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대체 인력을 이렇게 연구사를 대체할 만한 인력이 과연 우리 일반 공모를 하면 있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결혼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업무는 부하가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업무가 부하를 걸렸던 사람도 그 사람들도 업무 부담을 느끼고 연구에 깊숙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상적인 막 처리해야 될 것 발등이 불 떨어지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와 관련돼가 깊숙하게 조직 부서나 아니면 시장님하고 뭐 조직 부서를 일단 설득시켜야 되는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대체 인력도 인력을 뽑지 못하는 육아휴직을 가는데 그럼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든지 연구 이렇게 육아휴직을 대비해서 인력을 한 5% 정도 더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꿈에 그리는 그런 이상 조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 인력을 이분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풀을 갖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싶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원장님들하고 간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연구라는 또 실험이라는 전문 분야보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계속 그 충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한 부당 두세 명씩 어떤 경우 계속 결혼이 유지가 되고 또 최근 들어서는 물론 여성이 저희가 많은 조직이긴 하지만 부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필요한 경우 많은 또 휴직을 하고 계십니다. 육아휴직에 많이 또 육아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시는 분은 전혀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간제 공모를 썬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직부서랑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일 만한 인력을 풀어 울산에 구할 수 없습니까? 요새 퇴직한 분들도 연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든 아니든 저희가 이제 그거 충원을 하려면은 이제 결혼에 대한 기간제 아니면 결혼 기간이 만약에 1년이면 1년에 대한 임기제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직 부서랑 협의도 돼야지만 예산 부서랑도 사실 협의가 해야 되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좀 곤란하다. 그럼 정원으로 뽑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요즘은 정원으로 뽑으면은 이렇게 바로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휴직이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좀 어렵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보건연구원의 본래의 기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손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업무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인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박미희. 이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21년 11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제4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박미희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 건설을 위해 힘써 주시고 저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연구, 교육사업, 경영지원 3개 팀과 성별역량평가센터,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2개의 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정원 12명에 현원은 12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수탁기관 인력 6명이 있습니다. 팀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현액은 21억 1천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집행액은 11억 8,700만 원이며 잔액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예산 잔액의 대부분은 연구 용역비와 사업비 잔액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목록입니다. 우리원은 성평등 울산 실현을 목표로 정책 연구 교육 사업, 수탁기관 운영 3개 분야의 총 35건의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평등 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보호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 시민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 등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울산 지역 여성 고용 특성과 정책 과제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실직 또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울산형 뉴지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울산 여성의 심각한 고용 위축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체질 개선을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울산형 뉴질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울산 지역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여성 고용 활성화와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및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실태 및 돌봄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일상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 돌봄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인력 등의 돌봄 안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울산광역시 여성 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 수요 조사입니다. 급변하는 여성 가족 정책 및 여성 문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울산형 2일 생활균형 지원 모델 개발입니다. 울산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요구되므로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운영에 따라 성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공공시설은 주민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의 분배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울산시 공공시설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울산광역시 가족정책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입니다. 현대가족의 구조,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울산시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울산광역시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 및 정책 과제입니다. 울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울산시 현황과 생활실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한부모 가족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울산광역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주요 사회 갈등으로 논의되는 젠더 갈등에 대한 울산시의 현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울산 성별 역량평가 대상 사업 선점 방안입니다. 울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 역량평가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성별 역량평가 울산형 대상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울산광역시 1인 가구의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른 가족 정책의 이슈와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개인의 가치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1인 가구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2021년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정책 제언집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 추진한 성과물을 요약 정리하여 울산 시민, 기관 및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성인지 교육 집중학력제 공동 강의안 개발입니다. 성불평등과 젠더 폭력이 심각한 사회에서 울산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 공동 강의안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강의안은 여성가족부 우수 콘텐츠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울산 남구 청소년 안전망 사업 개발 연구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의 어려움 해소와 사회 적응력,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성평등 의식 및 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혁신 여성 리더 양성 기본 과정입니다.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혁신 여성 리더 양성 심화 과정입니다. 울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관련 우수기업 탐방 교육 실시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스마트 뉴딜 여성 청년 스템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는 스템 분야에 울산 여성 및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울산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정책포럼 개최로 울산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울산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풀뿌리 활동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최초로 풀뿌리 소모임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릴레이 토크 및 젠더 이슈 톡톡 발간입니다. 울산의 여성가족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릴레이 토크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젠더 이슈 톡톡 간행문을 발간해 시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여성가족 정책 포럼입니다. 오는 12월 2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의 삶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울산 여성사 아카이브 발간입니다. 지난해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에 이어 세 번째 아카이브로 울산의 노동운동을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계 간행물 울산 여성 발간입니다. 상반기에는 울산 여성 스템 하라, 하반기에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주제로 울산시 정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고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간행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울산 여성가족 브리프 발간입니다. 여가원의 연구 결과를 시민들과 쉽게 공유하기 위한 브리프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다우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뛰는 울산이라는 시정 방향에 맞춰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성평등 정책 파트너 활동 역량 사업입니다. 성평등 정책 파트너와의 정책 회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파트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22년 기본 연구과제 수요조사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22년 기본 연구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성인지 교육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보다 전문적인 성인지 교육을 위해 신규 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021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7월 울산 지역 재지 여성 대상 워크숍을 시작으로 11월 지역사회 여성 리더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 여성 리더 발굴과 육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무원 성인지 교육 과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 이해 교육 과정 및 성별 역량 평가 실무 교육 과정을 시와 5개 구군 교육청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여성가족 관련 원활한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먼저 울산 성별 역량 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시와 구군의 법령과 사업 수행 컨설팅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울산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 서비스 시장 확대와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 복지인구정책과 수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신규 사업 개발, 민간 네트워크 간담회, 이용자 대상 직무 교육과 컨설팅 등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이어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새로 취임하신 우리 박미희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성 가족들을 위해서 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청년 세대들 내에 젠더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남녀 간에 특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어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좀 심각하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젠더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준비하시고 연구한 게 있으면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 젠더 갈등을 꼽은 경우는 전국은 56.5%에 반해 울산 청년은 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울산시 청년 여성과 남성 모두 우리 사회의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요. 청년 남성이 특히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32%, 그리고 남성 차별이 심각하다고 청년이 답한 것은 16.9%뿐입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금 등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은 약 60%, 남성은 45%에 동의하였으며 남녀 모두 여성이 불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고 1차적으로 육아를 여성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성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60% 이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남성들은 성폭력이라든지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81% 이상이 청년 남성이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들은 여성 이슈라든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남성보다는 더 우호적이긴 하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국 조사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낮은 편으로 중앙은 48.9%에 비해 울산 청년 여성은 26.9%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전국 평균이랑 울산이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조사가 된 건지. 일단 울산이 아무래도 조금 남성 산업이 발달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그런 부분에 좀 남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젠더 갈등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수적이지 않았나 전국에 대비해서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시의성 있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특히 또 여성가족 개발원에서 놓치지 말고 또 적절한 대책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데 좀 많은 협조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미 원장님 취임을 축하하고요. 아직 그 업무를 완벽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여성개발연구원이 가족개발연구원이 지향할 바에 대해서 아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죠?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셔서 저를 깊숙하게 논의를 못했어요. 워라밸 해가지고 우리 아시죠, 그죠? 네. 워라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깊숙하게 연구를 해왔고 그 관련돼 가지고 많은 축적된 자료도 있을 겁니다. 우리 17개 시도가 광역 시도별 일생산 균형직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울산 여성 가족 울산 여성 개발원에서 브리프를 이렇게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네. 이 보고서를 제가 브리프입니다. 보고 네. 아직도 이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네. 보고 깊이 우리 울산에도 이 균형과 관련돼 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도 문제이지만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우리 제도가 안 돼 있다고. 그다음에 제도도 꼴찌예요. 전국 최악의 제도도 꼴찌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인식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아마 광역시도지사나 구청장한테 가서 일균형 지수에 대해 물으면 아마 이해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송 토론에 갑자기 물면 뭔지 몰라 아마 버벅거리긴데 이 문제를 우리 여성가족 개발원에서 제도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걸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과 인원하셔가지고 제도화 시켜나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걸 인식을 우리 사회에 바꿔나가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보완이 계시는지 아직 문제가 생각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지자체 이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일생활 균형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뭐 대기업, 소기업을 떠나서 이렇게 워라밸 일생활 균형 부분 자체가 2교대 근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원활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각 기업에서 또한 그런 부분들 또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뭐 부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시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가족개발원에서는 제도와 관련된 부분하고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좀 집중하셔가지고 제도는 아마 과에서는 이런 걸 연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이렇게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같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군데 별도의 기관이고, 그죠? 복지부 우리 보건 여성인구복지가 국소관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시설이 그 여성 일자리 센터가 있죠, 같이 있죠, 그죠? 여성 네네. 네. 같이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그쪽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쪽이 먼저 쓰고 여성가족개발원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기관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돈이 다를 날도 다를 이유가 없고 왜 이렇게 그쪽 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가족개발원 산하에 딱 해가지고 별 이상한 게 없을 건데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게 같이 산하 여성가족개발원에 산하에 있는 데도 있고 뭐 별도로 있긴 있는 데도 있는데 맞습니다. 업무 효율성 여성가족개발원이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일자리를 이렇게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측면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닐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부분 있을 거고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이 문제를 통합하는 그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그 국장과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셔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영 원장님 계실 때도 이 문제를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부서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내서서 끝까지 지도를 못 했는데 한번 박 원장님 계실 때 한번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해서 정리를 해서 하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위를 받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거고 그거는 공단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그 측면이거든요. 발전적이고 뭐 이런 게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원장님께서 국장님과 그 관련 부서 과장님, 여성과장님하고 깊숙하게 의논하셔가지고 그 논의가 되면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후속적인 제도 조례를 이렇게 개편을 한다든지 통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만 할 테니까요.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손정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미 우리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업무 숙지는 뭐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예? 네. 예, 그 참 요즘 뭐 여성들 뭐 또 성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회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이 참여와 또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난해에는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또 했고, 올해는 지난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니하죠 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여가원이 2020년도에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고요. 이에 공모 사업으로 그 소모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성과 보고를 저희가 11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원 홈페이지에 풀뿌리 소모임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 소모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공간 부분입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고정된 그런 공간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회의실 대여라든지 또는 온라인 회의 공간 등으로 조금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풀뿌리 소모임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소모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간 제공해 주는 거 또 여러 가지 조금 경비도 또 그에 따른 또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왕성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런 개발을 좀 더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 여성들도 시정에 또 시에 또 활발한 그런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또 이래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참여 정신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자치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참여가 중요하니까 우리 여성들도 좀 이리 소모임들이 왕성하게 이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또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서 청소년 그 안전망 그 사업 우리 용역을 또 맡았지요. 네네. 그 우리 청소년 그 안전망에 대해서 네네.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망이란 것이 더욱더 촘촘하게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원적인 방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애착이라든지 또는 학대 등등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시기가 됨으로 해서 그게 이제 내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상호 뭐 존중이라든지 정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주 시대인 만큼 청소년들이 뭐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이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 역할이라든지 그런 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뭐 요새 학교에서도 청소년 뭐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죠. 요즘도 예, 학교에서. 네네. 학교에서도 위클래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각 학교마다 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위기 청소년인 경우는 학교 밖의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심리 사회적인 이제 문제 유형별로 각각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과제입니다. 예, 지금 뭐 물론 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또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문제 그분들이 그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뭐가 문제인지 잘 심리적으로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원이 필요한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아까 장윤호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청년층의 젠더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료 17쪽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17쪽에 보면은 울산거주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요? 혹시 뭐 500명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지. 행감 요구자료 17쪽이요. 네, 한부모 가족 500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밑에 청소년의 젠더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이요. 네, 울산 거주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울산 거주 청년 8명 대상으로 심청 인터뷰를 조사를 그 했습니다. 1,000명의 성비가 여성 500명, 남성 500명 조사했습니까? 그 남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전국적인 네네, 청년 예.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각각 500명씩. 500명씩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청년은요? 혹시 연구 직접 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예, 하신 분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저기 마이크 있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예. 네, 20세까지 지금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이면 네. 20살부터 35세까지 혹은 42세까지 그게 아니고요. 만 20살에 네. 청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조사가 39세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20세부터입니다. 네. 예, 20세부터 39세까지 뭐 청년이었다 치면 그 청년의 남녀 성비가 전국 분포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전국의 남녀 성비가 1대1 정도 되나요?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남성이 알고 조금 더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 네네. 울산은 어때요? 울산도 좀 남성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남성이 많은 것보다 울산에서 남성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리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 울산이 지금 업무보고 13쪽 보시면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여성 친화 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여성이 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정책 과제에 대해서 뭐 연구의 성과나 또 이후의 어떤 대응이나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네, 여성 468명과 그리고 남성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인 부분이 여성이 적다 하더라도 소외된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 사회적인 그런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친화 도시 이 부분은 청년들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특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연구를 한 부분은 청년으로 친화 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였습니다. 네, 우리 울산이 대학이 사실 부족해서 젊은 층이 부족하지만 그중에 특히 여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우리는 조금 더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가야만 울산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들보다 좀 더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지역 경제에도 더 많은 낙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울산은 남성 중심의 산업 도시이다 보니 여성의 일자리 부분 또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20대 여성들이 울산을 떠나서 정주를 하지 않고 조금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떠난 여성들이 울산에 돌아올 수 있는 그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숙제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연구 결과를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뭐 어느 날부터는 울산 여성 친화적인 도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화요일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주화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2년도 예산안 기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